자,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8번에 걸쳐가지고, 진보의 성찰, 그리고 새 세상 만들기, 특히 2017 대통령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8번의 이야기가 물론 그것도 모자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너무 길었죠.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짧게 요약해서 그 핵심만을 총정리하는 것을 겸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다른 주제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겠지만 2017 대통령 만들기라는 주제의 총정리를 앞으로 한 40, 50분, 1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최근에 정권의 의지가 이제 이번 대통령 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시기까지 내내 현 집권 세력, 현 중심 권력의 계속적 한국 장악을 위한 기도가 현재 벌어지고 있죠. 이른바 한국사의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많이 아니죠.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99대 1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와 있습니다. 대체로 90대 10의 사회까지는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이미 성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재부의 압도적인 비중을 극소수의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통계가 가능하지만 그냥 요약할 때에 우리 인구가 5천만이지 않습니까? 그게 100분의 1이면 50만입니다. 만분의 1이면 5천 명입니다. 실은 그보다 적습니다. 10만 분의 1, 0.001%. 10만 분의 1입니다. 10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에 해당하는 500입니다. 핵심 특혜자를 보면 500명 이내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이 사회의 재부와 즉 금력과 권력과 정치 권력과 문화적인 영향력 이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대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도록 그들은 그들 편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체할 어떤 힘이 제대로 드러나 있느냐? 사실 없죠.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없습니다. 이제 이 판은 참담한 비극의 바다, 이 위기의 벼랑 끝에 있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회생할 길이 없을까? 이걸 아주 작은 주제로 요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비극을 불러온 원인이 무엇이냐? 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극복할 열쇠가 무엇이냐, 길이 무엇이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원인은 많죠. 오랜 동안의 부정, 비리, 부패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것을 하나하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부면을 다 찾아가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해결하기에는 시간, 기회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면을 총체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총체적인 비극의 핵심이 있고 가장 밑바닥이 있고 적어도 중심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한다고 할 때에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죠. 할 때 그 중심 매개는 또는 그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은 바로 정치라는 마당에 있습니다. 정치에서 핵심이 뭡니까? 정치란 물론 이 사회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고 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생산한 여러 재부, 명예, 행복, 여러 가치들을 온전하게 권위를 가지고 각 개인에게, 각 집단에게 배분하는 과정, 그걸 정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 정치 속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중심은 우리의 헌법 구조상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세상은 넓고 해야 할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여러 문제들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해결해내는 중심고리는 대통령 만들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8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각고의 노력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큼지막하게로는 민주주의 국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학계,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지성을 모아 일상의 쾌락을 희생하면서 우리 세상을 보다 올바르고 보다 밝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더 이상 기성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기존의 금력이나 권력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 해서 새로운 힘을 모아내자, 새로운 힘을 만들자,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자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민정치마당이라고 하는 비교적 폭넓은 참여를 현재 이룩한 개혁운동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들, 그러한 단체들이 10개, 20개, 2000개, 2만 개가 모인다고 해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조그마한 문제, 2017 대통령 만들기라고 하는 과제를 성사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많은 양심들의 노력은 1차적으로 내년의 총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그것을 초점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 과제를 성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국회 권력, 의회 권력을 설사 지금 정당 분포로 봤을 때 수구 보수 세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이지만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야당 세력이 만약 다수를 차지한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도 새 세상 만들기에 기본 출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그 많은 단체들이 연대하고 통합하고 단결한다고 해도 내년에 현재 야당 세력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이 현실성과 당위성 양쪽 면에서 총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아름답게 만들기의 기본 기획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의회 권력 중요합니다. 사법 권력, 판사, 검사들이 깨끗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대통령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 세력은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삶을 남들과 함께한다, 배려한다, 보살핀다, 남의 삶에, 남의 특히 불행에 공감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의지, 감성, 이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소수 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계승해서 세습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나름대로 치열하게 골몰스럽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번들의 촘촘한 망을 깨뜨려 부수어야 할,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야당은 무능합니다. 집권 세력에 비해서 단결하지도 못합니다. 대안도 구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은 기존 집권 세력 많고는 아니었지만 그들과 차원을 달리할 정도의 참신함, 양심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집단이 분열하고 비천거리고 나약하고 이권에 몰두하는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는 까닭에 내년의 총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위적으로 꼭히 바람직한 것만도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 갈갈이 찢어져 있는 자기 눈앞의 이익, 자기 집단의 소수의 이권, 그것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집권한다고 해서 어떻게 부패와 부정을 한꺼번에 척결하는 권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대선에 집중한다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정치 과정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권력, 사법 권력, 언론 권력, 문화 권력, 많은 영역, 다양한 우리 사회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한꺼번에 올바른 방향으로 정대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고리가, 첫 번째 단추가 깨끗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 만들기에 있다. 그래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령 언론, 신문 기사가 6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when, where, who, why, what, how.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간략히 짚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아주 좁게 가장 작게 잡아야 합니다. 2017 대통령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또는 핵심적으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이 이야기는 살짝 접어두고 지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이라고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당연히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어떤 특정 개인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4천만에 육박하는 유권자들 가슴마다 머리에서마다 나름대로 가장 바람직하다 또는 적어도 이런 사람 정도면 다음번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많을 겁니다. 적게 잡아도 아마 10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 시간 안에 이야기한다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건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죠. 그리고 실제 내 마음속에는 지금 가장 바람직한 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음번 대통령 후보는 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한 선호가 있지 아니합니다. 물론 그들이 배제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문과 텔레비에 등장하면서 오르락내리락 등의 순위 다툼을 하는 그 인물들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 후보다. 아니면 현실적으로라도 상대적으로 덜 나쁜 대통령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럼 거기 전혀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것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가령 15등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등위 속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거기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다수 여론의 선택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론은 끊임없이 역동적이고 사태의 진전에 따라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에 가장 작은 것, 2017 대통령 만들기. 이 과제를 누가 실현할 것이냐? 누가 기획하고, 누가 준비하고, 과정을 채워나가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냐? 누가? 여기서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되어야 할 또는 되기가 바람직한 그런 후보는 현재 정당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느냐? 그것 또한 직접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십중팔구 2017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은 사실 90% 이상의 확률이죠. 현재 있는 정당 또는 그 변형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정당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가 새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여간 누가 만드느냐라고 할 때에 일단은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분포되어 있는 어떤 정당에서든 간에 그 정당의 내부 경선을 통해서 그 내부만의 절차, 규칙에 따라서 경선을 하고 거기서 1위를 한 사람이 본선에 나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후보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지금의 여당, 새누리당에는 부드럽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지금으로 봤을 때 부패와 부정의 핵심을 점유하고 있는 새누리당 쪽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쪽에서 비교적 부드러운 일견,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고 당위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옹위되는, 추천되는 후보와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다수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누구가 선택해내야 하느냐 또는 누구가 골라내야 하느냐 할 때에 그 답은 일단 우리 모두가 라고 말해야 합니다. 시민이 지금 권력관계에서 어떤 파당에도 속하지 않는 또는 어떤 파당과도 집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주권자, 일반 시민 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 시민들의 힘으로 순수 시민들이 다음번 대통령을 물색하고 선택하고 선정해서 그를 당선시켜야 합니다. 요컨대 정당 내부 경선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는 바람직한 대통령 후보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바깥에서 약간 수혈을 받아서 말하자면 제야운동 집단 인물들 중에 일부를 영입해서 그 내부 경선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아니면 그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가장 바람직한 인물을 선정했다라고 할 때에 그 인물이 물론 아주 나쁜 인물이진 않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절차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선정의 과정, 그 범역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5천만 인구의 10%도 분명히 되지 않는 당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 내부에서 인물을 키워내고 골라낸다 하는 것이 거족적이고 거국적인 새 세상 만들기 기획에 어울리는 그런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당과 정당 소속 인물들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적 주권자인
시민 일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원칙을 정하고 과정을 감독하고 결과를 산출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만 올바른 후보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기존 권력 관계에 매이지 않는 시민 일반이 주체가 되어서 다음번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가? 뻔하죠. 우리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꿈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속한 세대, 나보다 글쎄 한 10여 년 정도까지 후배인 사람들에게까지도 젊은 시절에는 다 꿈이 있었습니다. 개인을 위한 욕구 충족의 꿈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남과 더불어 사는데 기여하고 공헌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순간적인 만족, 쾌락이 아니라 적어도 손자 대에까지 전해질 만큼 역사에 남을 명예로운 인물로 자기 자신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스스로 약속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직업으로 볼 때에 많은 소년, 청년들은 대통령이 꿈이다. 국회의원이 꿈이다. 불후의 문학작품을 만들고 불후의 명곡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머리에 가슴에 깊은 감명을 남기는 학자 또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 또는 우리 사회 모든 성원들이 혜택을 동시에 누릴 만큼의 기술 또는 그 기술의 바탕이 되는 과학적 업적을 성취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와 이 세상에 크게 기여를 하는 인물로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30 넘어서까지도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 그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100만 원 너무 적습니까? 요새 재벌 회사는 대충 아마 한 300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조봉이. 그런 정규직으로 취업한다면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꿈이 매우 작아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나이 또래 20대, 30대 사람들 중에 재벌 회사가 아니라 가령 연봉 2천만 원 정도의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만으로 해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지금 50%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 청년의 꿈이 기껏 취업하는 데 있다.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90대 10의 사회에 이미 들어섰고 99대 1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세태가 계속한다면, 이러한 경제와 정치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더 진행되고 더 강화된다면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사회가 아니게 됩니다. 사회란 무엇입니까? 나라란 게 뭡니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의 삶에 공감하고 남들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고
남들의 행복에 함께 기뻐하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가슴에 머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찢어져서 더 이상 사회가 아닌 인간이 사는 공동체적 나라가 아닌 정글의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을 도저히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짐승이 지금 이 사회의 지도 또는 주도 권력만큼 야비합니까? 수백 명의 어린 생명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외면해 온 권력. 100년에 걸친 오랜 동안의 독립자주운동, 조상들의 피 어린, 땀 어린 투쟁의 결과로 세워진 나라를 국제관계 속에서 남에게 심하게 말하면 팔아넘기는 그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노동자의 진배 없는 중소상공인이 몰락하고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착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부지런한 청년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봉급생활자가 되기조차도 매우 힘든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적어도 그 첫 단추를 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17 대통령 만들기라고 하는 우리의 과제를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참담한 비극을 절단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실 매우 막연하죠. 우리가 대통령 만들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식 이거를 또렷하게 그려내기는 사실 매우 어렵긴 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한 동아리에 속하는 세력 집단들이 권력을 지속적으로 잡아왔고 또는 그 조금 더 넓은 그 세력 집단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식의 정권 교체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 집단들이 노는 꼴을 그대로 두고만 봐왔죠. 그래서 각 선거 때마다 우리는 가장 바람직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덜 악한, 덜 나쁜 그런 후보라도 당선시킬 수 있겠다, 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기존 정당들, 기존의 행정, 정치, 입법, 사법의 엘리트들이 그들만이 남들을 배제한 그 울타리 속에 갇혀서 열리지 않았던 점에서 그들은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골라내고 밖에 내세우고 하는 이런 공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인물에게 표를 찍는 그런 방식으로는 새 대통령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죠.
열려있다? 이 열려있는 영역, 5천만의 국민, 시민이 함께 어울려서 가슴끼리 소통하고 머리를 서로 맞대고 해서 의견을 내고 견주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올라가서 가령 끝에 3명, 2명, 그리고 마지막 1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일은 감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통을 통한 공감을 쌓아가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디 출신이다, 어떤 대학을 나왔다, 어떤 직업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견주어서 요것 중에 요게 좀 낫겠네 하는 식의 기존의 공천 방식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는 바대로 가장 바람직한 후보들을 먼저 찾아내고 20명, 30명, 40명 좋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찾아내고 그 사람들의 됨됨이를 살피고 그 사람들을 보다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차근차근 공감과 감격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떻게 다른 문제가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령 노무현이 등장할 때 처음에는 조그맣게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광주에서의 당내 투표에서 조금 또렷하게 등장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좀 더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될 것이 확실한 서울의 화려한 지역구를 벗어 던지고 안 될 것이 뻔한 부산으로 경남으로 가서 2번, 3번 실패하면서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그리고 남북 갈등의 비극의 역사 속에서 친북한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장인의 존재가 문제가 되자, 그럼 장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는 항변을 통해서, 그리고 남들의 비극과 남들의 기쁨에 함께 웃고 울면서 박수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감동, 감격의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든지 연출되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문화 행사, 정치 행사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쌓아 가야만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현실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없죠. 어떻게 4천만의 사람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가령 장소와 시간을 달리해서 검토한다고 한들 직접 어떻게 겪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매스콤이 있고 매스미디어가 있고 SNS가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한꺼번에 포개되는 대량 매체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에게 또는 몇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사실은 개인이 발송하는 것이죠.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메시지로 보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남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급속 매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 가령 단 하루 동안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공유할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유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버추얼 공간, 2차원 공간, 인터넷 공간은 우리가 함께 감격하는 그런 행사가 벌어지는 곳으로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온라인의 행사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또는 교대로 끊임없이 교호하면서 작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인물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내세우고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울고 웃어가면서 거기서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즉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첨단 소통 문화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보다 진하고 직접적인 감동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그런 정치 문화 행사를 벌여 나가야 합니다.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막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메일, 카카오톡, 가령 이런 것만 제대로 활용을 하면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한 시민정치마당과 같은 비교적 넓은 온라인 공간이나 또 꼭히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령 민주주의 국민행동 같은 광범한 실공간의 총연대단체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 주제를 좁히고 즉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라고 하는 과제를 주제로 세워서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이벤트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뭘 할 것이냐? 대통령 만들기를 한다. 누가? 우리가 시민이. 어떻게?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왜? 보다 밝고 바람직한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좀 늦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2017년 12월이니까 2년 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길다면 물론 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면, 함께 만들어 간다면, 내가가 아니고 각자 네가 내가 내가가 아니라 이 나들이 내가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내가 합쳐져서 그들까지 합치는 보다 더 큰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할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1개월은 사실 매우 짧지만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과제가 어려운 것에 비해서 남은 시간이 적다. 하지만 늦었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보다 더 이런 시간은 없죠. 지금이 가장 이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가장 빨리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할 경우에, 시작할 경우에 2년 1개월은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그게 어디서, 사실상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것이었죠. 모든 곳에서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친구 관계에서 누구나가 이것을 관심사로 삼고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고 서로가 이야기를 내고 그 이야기를 서로가 듣고 정말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그 이야기의 핵심을, 그 이야기의 진정한 취지를,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가장 겹쳐지는, 가장 공감을 이루는 그 인물이, 그 모임이, 그 단체가 가령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정치란 개인의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모든 활동이 정치를 이루는 것이고 정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헌법이 규정하지 않는 국민의 삶은 없는 것이고 정치가 원칙적으로 다루고 결정하지 않는 사회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삼아서 대화의 마당을 넓혀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 가지로 압축하죠. 우리가 대통령 만들기라는 과제를 지금부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감격을 만들어가는 양식으로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 진행을 할 때에 우리가 최초로 설정한 문제,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비극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실천적으로 우리는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가지는 좀 더 강조해서 되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다음 대통령을 누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 적어도 어떤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해야 하느냐. 어디에서 나와야 하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일단 가장 크게 말할 수 있을 때
누구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 답은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겁니다. 모른다죠. 이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개그가 아닙니다. 지금 김무성이다, 안철수다, 박원순이다, 남경필이다, 원희룡이다. 이런 인물들 중에 누가 바람직하다, 이다, 아니다?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놓고 그것 중에 요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소수의 집단에서 특히 우리 같은 그냥 개개인들의 의견 교환이 넓어져 가는 이런 방식의 마당에서 설정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10년, 20년의 정치 영역에서의 활동을 보건대 이런 인물들이 내가 아는 걸로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령 나보고 말하라면 구체적인 개개인을 한 20명, 30명 정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하고 매우 친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출신 지역이 비슷하거나 고등학교나 대학을 같이 나왔거나 20살 이후의 삶의 여정, 행로에서 때로는 함께 일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이 공식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이 사람이어야만 한다. 우리 모두 여러분은 내 말을 따르시오. 라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건 올바른 방식의 소통이 아닌 것입니다. 2017년 대통령 만들기에서 누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떠오르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내자는 것입니다. 모아내서 그 사람들을 스크리닝하자, 검토하자. 예컨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작은 규모나 큰 규모,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좋다, 이런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자는 겁니다. 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난 저 사람에게 1등 한 표 이런 식으로 일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잔디밭도 좋고 산도 좋고 거리도 좋고 광장도 좋습니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좋은 점들 그리고 때로 나쁜 점들, 약한 점들까지 그 정보를 교환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다 바람직한 후보를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당에서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진보냐 보수냐 하는 칸지르기 이 중에 어떤 쪽이 바람직하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좋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를 쳐부셔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잘못된 명제들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넓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운영을 선호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자본주의에는 많은 무슨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것을 혁파해 나가야 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더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진보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볼 때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인 것이지 이런 것이 보수고 이런 것은 진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민족주의는 보수냐 진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화주의는 보수냐 진보냐? 아닙니다. 지성중심주의? 다 아닙니다. 진보이건 보수이건 간에 자유와 평등, 공동체적 삶, 고통과 행복을 함께 나누어 갖기, 남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배려하는 태도로, 남들을 보살피는, 돌보는 그러한 삶을, 실천을 쌓아간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는 사실 같은 겁니다. 보수는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틀을 유지하자 하는 것이고, 진보는 보다 더 행복한 다수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크게건 작게건 바꿔가야 한다 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진정한 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바람직한 진보가 힘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를 짓밟고 있는,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삶의 마당을 비극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세력은 실은 보수가 아닙니다. 수구, 반동, 퇴영적인 집단입니다. 보수의 허울을 쓴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비양심적인 그런 집단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전통을 중시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전체의 삶의 행복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는다 라고 하는 기본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보수가 물론 있죠. 있지만 우리 사회에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그런 보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새정치연합은 진보인가요? 아닙니다. 이들 똑같이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비유컨대 예컨대 500억대 이상의 부자, 1000억대 이상의 부자, 1조 원대 이상의 거부들 개인과 집단을 옹호옹위하는 것이 새누리당이라면 새정치연합은 100억, 50억, 10억 정도까지 내려오는 중간층, 사실은 비율로 볼 때는 상층입니다. 그런 좀 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역시 보수 집단일 뿐입니다. 진보란 개혁이 필요한 사회에서는 물론 보수보다 더 바람직한 정치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의 진보란 간단합니다. 어떤 사회 정치의 이념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체제에 대한 선호가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합당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적인 기관이나 공적인 지위를 나 개인의 아주 좁은 의미의 나의 핵심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는 그런 부정과 비리, 부패의 태도를 철저히 청산하고
우리의 삶을, 나의 삶과 내 동네의 삶과 내 직장의 삶과 내 민족, 우리 국가의 삶을 더 넓게는 우리 인류의 삶을 보다 화평하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 그것이 진보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령 상대화한다면 진보가 바람직한 것이긴 한데, 그에 비해서 그럼 상대적으로 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보수는 무엇이냐? 지금 있는 틀이 좋다. 지금 우리 사회 체제가 그대로 좋다. 이걸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다 하는 태도를 가진 쪽이 보수인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가치의식이 있고 나름대로의 자선의식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화평을 존중하고 전쟁을 싫어하고 남북의 화해를 원하고 하는 그 가치 지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현재 우리의 법질서, 우리의 경제체제, 그리고 여러 행정적인 관행,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힘들의 장악력과 그 힘들이 작동하고 있는 이 체제가 그대로 좋다. 바꿀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쪽이 보수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범보수는 개혁이 필요한 이런 비상시국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참보수, 진정한 보수는 오히려 한국 정치마당에서는 진보의 결집, 좁은 의미에서의 진보의 결집보다가 더 시급한 것이고 더 바람직하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말이 좀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3대 3대 3입니다. 요걸 좁게 잡으면 25. 이 진보도 아주 좁게 잡으면 5%. 범진보 합치면 대충 25. 합쳐서 이제 30.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독선에 꽉 막혀 있는 그런 움직이지 않는 극단적인 진보를 포함했을 때 진보 30. 보수도 결코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등등으로 이제는 전두환까지 이런 쪽에 집권을 옹호하는 아주 골수, 불통 보수들을 잡는다면, 아주 넓게 잡으면 25까지 갈 수도 있고 대체로 잡으면 사실은 10% 안팎일 겁니다. 하여튼 이런 말하자면 불통 보수를 포함한 일반적인 보수, 그냥 나 보수가 좋아라고 하는 게 30 또는 30이 약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가 언제나 30은 넘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보수, 대통령으로 상징적으로 볼 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권력 체제를 옹호하고 선호하는 그런 집단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나는 범진보라고 부릅니다. 남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남들과 나의 행복을 나누어 갖기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소수 막힌 보수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범진보입니다. 범진보는 합치면 70이 넘습니다. 이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범진보 세력들이 분명히 의식 속에서, 가슴에서, 머리에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 안고 그것을 대변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능력을 가진, 감성을 가지고 지성으로 정리해서 실천력으로 실현해내는 그런 정치 집단이 없는 겁니다.
그 집단을 갑자기 정당 형태로 만들어라? 지금 불가능합니다. 새정치나 그 집단이 아닙니다. 그럼 새정당은 갑자기 내년 선거, 후내년 선거에서 만들어내냐?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민 일반이 정당이 되는, 시민 일반이 정당을 사실은 대신이 아니고 원래는 폐지하고라야 하죠. 그러나 우리 시대 직접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에 대의정치는 불가피합니다만 그 정당이 주인이 아니라 시민 일반이 직접 주인이 되는 그런 방식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범진보를 묶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017 대통령 만들기라는 과업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가 바람직하냐? 보수, 진보? 어디서 나와야 한다? 불필요한 말입니다. 극소수 불통 보수를 제외한 범진보? 어디에서든 나와야 합니다. 여기는 물론 개인으로 볼 때에는 지금 새누리당에 소속되어 있는 인사도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이나 노동당이나 녹색당이나 같은 그 어떤 야당에도 속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25%의 불통보수를 가장 넓게 잡아줄 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어떤 개인이든 다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포괄적으로 말해서 남을 배려하는 태도, 공자와 예수가 말한 기본적인 정신, 사랑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내 속에 품고 있는, 내 개인 속에 인류를 품어내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가진 인물이어야 합니다. 남들의 삶에 동참하고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를 개입하는,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정신과 그 태도가 일상의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내는 의지의 인간, 행동의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를 우리 함께 고뇌하고 찾아 나갑시다. 그래서 2017년 12월 19일에는 더 이상 세월호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더 이상 메르스의 참극이 반복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국부를 팔아넘기고 군대의 통수권을 넘기고 체부와 군사력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헌까지를 넘겨버리는 대외 의존적, 외세 의존적인 권력, 같은 민족인 남북관계는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의 재부와 정신을 실질적으로 갉아먹고 빼앗아가는 외국 세력에게 의존하는 그런 권력이 더 이상 발붙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라고 하는 점에서 또는 누구를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이 구체적인 이제 가령 단계라든지 수치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방식, 이벤트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은 이야기를 더 작게 만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이야기를 옮겨서 바꾸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8번 이야기한 것이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또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걸
다 듣고 도와줄 수 없다 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으로 짐작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요약함으로 해서 총정리를 일단 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일단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